자, 그럼 함수 정리해 보시는데요.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첫 번째 함수가 랭크 함수죠. 순위. 그래서 순위를 나타내는 함수가 랭크 또는 랭크.eq. 그러니까 저희 2016 버전 쓰시니까 랭크.eq 다 보여주실 텐데, 이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요, 함수 안에 구성된 인수들이 첫 번째는 오는 게 순위를 구하려는 수. 그 다음 두 번째가 범위가 옵니다. 그죠? 그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가 들어가 있는 범위. 이때 중요한 건 이 범위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우리 아마 기초나 활용해서 연습하시면서 기억이 나실 수 있는데요. 범위는 절대로 변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딱 고정된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범위는 지정해야 된다는 게 그게 랭크 함수의 특기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인수로 마지막엔 옵션이라는 게 오는데 이 옵션이라는 건 내림차순일 땐 0으로 또는 생략하셔도 되고 오름차순일 땐 1을 표시하셔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지정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건 큰 수에서 작은 수로 오름차순은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그러니까 오름차순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아니라 운동선수 기록에서 왜 100m 달리기 1등이 가장 숫자가 작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1등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오름차순 1을 지정하셔서 그게 어떤 숫자를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등수를 표기할 건지 작은 수가 1등이고 큰 수가 아래쪽인 오름차순으로 표기할 건지에 따라서 0과 1을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게 랭크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에서는 뒷부분에 옵션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순위를 비교할 전체 범위를 항상 어떻게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해야 된다는 게 가장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서 한번 해보셔야죠. 아래쪽에 보시면 총 실적 순위라는 게 보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총 실적 순위에서 제가 지금 입력해드린 표 안에 총 실적 순위 아래쪽 J28번 셀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J28번 셀을 클릭해 보실게요. 그러면 범위를 고정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총 실적 순위는 일단 전체 이 총합계 각각의 총 합계들을 1위부터 뭐 10 몇 위까지 쭉 등수를 여기다 넣어 주실 건데 이때 등수는 큰 수가 당연히 총 실적이 가장 많은 수가 1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림차순으로 0 또는 생략하실 거고요. 옵션을. 그 다음 범위는요. 비교할 이 범위라는 건 여기부터 H28번부터 37까지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딱 이 상태로 고정해 주실 거예요. 범위는. 자, 그럼 실적 순위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그냥 등호 넣으신 다음에 영문으로 R, A까지 R만 입력하셔도 될 것 같네요. R만 입력하실게요. 자, 등호 넣으시고 R 입력해 주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rank.eq 보여주세요. 랭크 함수죠. rank.eq 더블 클릭 열어주시게 되면 친절하게 지금 어떤 인수들이 들어갑니다.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괄호 안에. 그러면 어떤 인수냐면 첫 번째는 숫자, 넘버가 온대요. 넘버라는 건 내가 순위를 알고 싶은 수가 있는 셀을 특정해 주시면 되겠죠. REF는 범위고요. 오더라는 건 옵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숫자가 있는 곳 H28번 셀이 되겠죠. 첫 번째 인수는 H28. 그리고 콤마 넣으시고 두 번째 인수 범위입니다. 범위는요. H28부터 순위를 매기고 싶은 비교하고 싶은 범위 다 잡아주셔야죠. 37번 행까지.
28번 행부터 37번 행까지.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절대로 범위가 변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F4키를 누르셔서 이렇게 절대 참조로 여기 달러 표시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달러 표시는 그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H열도 고정. 그 다음에 행도 28번 행도 고정. 그 다음 아래쪽에도 역시 37번 행까지 다 고정. 그래서 F4키를 누르셔서 절대 참조해서 묶어주시고 콤마 넣으신 다음에 이제 오더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선택하시는데 0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저희 내림차순으로 구하실 거니까 0을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생략하셔도 돼요. 0은. 저희는 지금은 콤마를 입력했으니까 0을 넣어주시고 가로 닫아주시면 가로 닫아주실게요. 그러면 내가 비교하고 싶은 순위를 구하고 싶은 수가 첫 번째 인수, 그 다음 범위는 절대 참조로 묶어주신 범위, 그 다음 옵션, 내림차순 0. 그리고 엔터 쳐주시게 되면 순위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동 채우기 하실게요. 자동 채우기. 다시 순위 3을 클릭하셔서 오른쪽 아래쪽에 자동 채우기 핸들이죠. 더하기가 보여지시면 드래그 하셔서 쭉 끌어주시면 자동 채우기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1위부터 지금 10위까지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을 클릭했을 때, 각각의 셀을 클릭하셨을 때 위에 보는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다른 건 다 변경이 돼요. 셀을 클릭하면, 그렇죠? 이게 앞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의 행번호는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변경되지 않는 거는 범위죠. 범위는 내가 딱 고정을 해뒀기 때문에 F4로 절대 참조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범위는 28번 행부터 37번 행까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반복적으로 보여진다는 거. 그래서 이게 랭크 함수에서 기억해 주실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 위쪽으로 오실게요. 이제 if 함수 잠깐 보실게요. if 함수는 그러니까 조건이 첫 번째 인수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쵸? 첫 번째 인수가 조건. 그다음 역시 콤마로 연결하시고 그 다음 올 두 번째 인수가 참값, 해당되는 값, 그 조건에 해당되는 값. 그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거짓값. 이게 세 번째 인수로 입력해 주셔야 했어요.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면 우리가 그걸 참값이라고 했고요. 해당되지 않는 걸 거짓값이라고 if 함수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if 함수에서 이제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 비교 연산자 개념이었어요. 자, 비교 연산자는 크다, 그 다음 작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이상이죠. 걔를 포함한 큰 수 이상, 그리고 포함한 작은 수 이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같지 않다. 부등호를 마주보게 하시면, 열린 상태로 마주보게 하시는 게 같지 않다라는 비교 연산자라는 것도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다 사용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if 함수 많이 사용하시는 함수이기 때문에요.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옆으로 오셔서 아래쪽에 보너스를 한번 저희 맘대로 보너스 표기를 한번 해보실 건데요. 총 실적 여기 보시면 각각의 실적들이 있잖아요. 그 실적에 1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200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초과한 1200을 초과한 사원이죠. 사원들한테는 보너스라고 표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함수를 넣을 곳을 범위를 먼저 잡아주세요. 드래그로. if 함수를 입력할 곳을 이렇게 범위를 먼저 잡아주실게요. 자, 혹시 지금 조금 늦으셔서
예제 다운로드가 안 되시는 것 같으신 분들 공유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알림이 왔는데요. 공유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 엑셀 다운로드 저기 앞 영상에 예제 다운로드 영상 조금 돌려보게 하셔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전 선생님 영상 그 예제 받는 방법 거기다 댓글로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너스 범위 먼저 잡으실게요. 보너스 입력하실 부분. 보너스 입력하실 부분 범위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호 넣으실게요. 등호 넣으신 다음에 if 함수 I 입력해 주세요. I 입력하시면 if 바로 보여주세요. if 더블 클릭. if 더블 클릭. 열어주신 다음에 자, 보너스 if 함수 열어주신 다음에 조건이 먼저 온다고 했죠. 그래서 조건이라는 건 총합계 실적이 1200만을 초과할 때였어요. 그러면 H28번 셀을 클릭. H28번 셀을 클릭. 자, 초과라는 건 크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크다. H28번 크다. 그리고 1200만 적어주세요. 0이 6개. 자, 이게 이제 조건이 되겠죠. 첫 번째 인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if 함수를 불러왔을 때 로지컬 테스트라는 게 바로 이 조건을 말하는 거고요. 첫 번째 인수. H28이 1200만 이상일 때. 이상이 아니죠. 초과할 때. 초과하면 이제 value if true라는 건 참값을 말하는 거고요. 참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참값은 보너스였어요. 그럼 큰 따옴표 넣으신 다음에 보너스라고 한글로 적어주시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세요. 큰 따옴표로 보너스 적어주시고 다시 큰 따옴표 닫기. 자, 그럼 이게 해당되는 값이죠. 1200만 원이 초과되면 보너스를 받을 거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공백이겠죠. 그러면 콤마 넣으신 다음에 큰 따옴표로 열고 닫아주시면 돼요. 큰 따옴표로 열고 닫아주시면 얘가 바로 공백입니다. 세 번째 인수.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역시 각각의 인수들은 콤마로 이렇게 잘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괄호 꼭 닫아 주셔야겠죠. 그러면 1200만을 초과하면 거기는 그 사원은 보너스라는 걸 받을 거고요. 아니면 공백.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바로 엔터 치지 마시고 저희는 지금 범위를 다 먼저 잡으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엔터 치셔서 함수를 자동으로 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엔터 쳐 주실게요. 컨트롤 엔터.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엔터 쳐 주시게 되면 각각의 셀 그 K열에 보시면 클릭하시면 if 함수가 자동으로 채우게 된 거 확인이 되시고 결과값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시험 때는 쭉 범위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로 자동 채우기 하셔도 되고 또는 방금 전 순위처럼 하나 입력하셔서 그대로 자동 채우기 하셔도 됩니다. 순서는 어떤 거든 상관없으세요. 편하신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 상반기 합계 보시는 부분은 위쪽에 보시면 가장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리고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함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전체 뭐 어떤 거를 가져오고 뭐 할 거 없이 전체 데이터베이스 표를 다 범위 잡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열번호 숫자로 넣으신 다음에 뒤에 조건 범위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쵸? 저희 이제 그 자격증 과정이니까 대부분 많이 다 연습해 보셨을 텐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뒷섬 함수나 디에버리지 함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표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필드, 열번호,
숫자로 넣으시고 조건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입력하시기 편한 함수죠. 활용하시기가. 그럼 저 여기 상반기 합계 클릭해 주실게요. 아시아 지역 상반기 합계 클릭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아시아 지역 상반기 합계, 저는 잠깐 요 열을 조금만 줄여서 아시아 지역 상반기 합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시아 지역들의 요 상반기 합계만 구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클릭되어 있으시면 등호 넣으신 다음에 영문으로 DS 입력해 보실게요. DS까지 입력해 주세요. 등호 넣으시고 영문으로 DS. 그럼 뒷섬 함수 더블 클릭 열어주세요. 뒷섬 함수 더블 클릭. 뒷섬 함수 더블 클릭 열어주신 다음에 얘도 친절하게 인수들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아래쪽에 이렇게 보여지시죠. 데이터베이스 전체표 다 잡으시라는 거죠. 자, 그럼 전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담당 지역 그 앞에도 있죠. 지금 제가 사원명도 있네요. 사원명 B27번 확대를 해놔서 B27번부터 쭉 전체 데이터 범위 다 잡으실게요. H37까지. 표 그냥 전체 범위 다 잡으시면 돼요. 표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 그럼 B27번부터 H37번까지. 그 다음에 콤마 넣으실게요. 자, 두 번째 인수는요. 열번호. 그러니까 필드 번호였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 있는 곳의 합계를 아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합계가 있는 곳이 어딘가요? 지금 사원명, 담당 지역, 상품 코드, 상반기. 우리가 필드라고 부르는 것의 네 번째 필드죠. 그러니까 4열이었어요. 그럼 4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콤마 넣으시고 4라고 입력하시고 콤마 넣어주신 다음에 4라고 입력하시고 콤마. 그러니까 네 번째 열 상반기 합계를 찾으실 거고 이제 마지막 인수는 조건이 왔었죠. 조건은 지역이 아시아. 그러면 담당 지역 C27번부터 28까지 드래그. C27부터 28까지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게 세 번째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아 주시게 되면 뒷섬 함수는 그쵸? 첫 번째 인수는 범위 전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필드 열번호 그 다음 조건 인수를 콤마로 역시 연결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엔터 치시게 되면 상반기 합계 구해지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구해주시는 거고요. 저희 여기 보시면 뭐 상반기 실적 중 두 번째 실적 이거는 제가 요 부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가실게요. 이거는 그냥 설명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큰 수, 작은 수 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함수고요. 라지나 스몰 같은 경우는 몇 번째 큰 건지 몇 번째 작은 건지를 구할 때 라지와 스몰. 그 다음에 그냥 전체 범위에서 큰 수, 작은 수는 맥스와 민함수 사용하신다는 거. 요거는 하시면서 그냥 한두 번만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고 어렵지 않으신 부분이 있어요. 맥스, 민 함수 주로 많이 나오지만 간간히 라지와 스몰 함수도 나옵니다. 그래서 라지나 스몰은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두 번째로 큰 수다. 그럼 2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세 번째로 작은 수다.
그러면 스몰 함수의 범위 잡고 3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는 게 스몰 함수.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좀 어렵진 않으셔서. 그 다음 이제 보시면 sumif 함수도 많이 나와요. 종종 많이 나오고요. 사실 좀 헷갈리신다 하면 이 부분에서 sumif 함수. 그러니까 sumif 함수는 역시 이제 조건이 들어간 곳에 합계를 낼 때, 그러니까 조건들이 주어진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 sumif 함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서 쓰실 수 있어요. 유럽의 총합계. 자, 유럽의 총합계 방금 전에 보신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시험에서 sumif 함수를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으면 sumif 쓰셔야 되죠. 그럼 sumif 함수 같은 경우는 등호 먼저 넣으시고 일단 유럽 총합계에 클릭해 놓으실게요. 등호 넣으시고 SU까지 입력하시면 sumif 보여주세요. SU까지 입력하시면 sumif 보여주세요. 자, sumif 더블 클릭 열어주신 다음에 가로가 이제 열려 있으시면 첫 번째 인수는 range라고 해서 뭔가 범위를 잡으라는 거죠. 그 범위라는 건 보시면 지금 유럽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있는 범위. 그러니까 C28번 아시아부터 C37번까지의 범위. 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게 레인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범위 잡으셨으면 이게 첫 번째 인수고요. 콤마 넣으시고 두 번째 인수는 크리테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크리테리어라고 여기 되어 있죠. 조건을 말하는 거고요. 우린 방금 전에 조건은 유럽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유럽은 큰 따옴표 넣으시고 우리 한글로 유럽이라고 정확히 적어주신 다음에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이게 두 번째 인수가 되겠죠. 큰 따옴표 열고 닫기까지. 그리고 콤마 연결해 주세요. 콤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 뭐라고 힌트를 주냐면요. sum rang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계를 구할 곳이죠. 셀들. 자, 그럼 우리는 유럽에 뭘 구하실 거예요? 총합계. 그러니까 H28부터 H37까지 드래그. H37까지 드래그. 하시고 괄호 닫아주시면 이거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그쵸? dsum 함수로도 구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sumif 함수로 구하셔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인수는 그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 잡아주시고 그쵸? 아시아부터 유럽이 들어가 있던 그 범위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조건, 크리테리어, 조건이 왔고요. 세 번째 인수는 내가 합계를 구하고 싶은 셀들. 그래서 그대로 인수 마무리 하셨으면 가로 닫기까지 하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유럽 총 실적, 총합계의 합계가 보여지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상품 코드 개수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BAS-5468 상품 코드가 이런 코드인 것들의 개수만 구하실 거예요. 이럴 때 조건이 이렇게 붙어서 개수를 구하는 건 수를 세는 함수는 count 함수지만 거기에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count if 조건이 여러 개다. count if s죠. 저희는 지금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상품 코드 이런 거만 고르실 거예요. 몇 개인지. 자, count if 함수 역시 위쪽에 보시면 바로 여기 정리해 드렸습니다. count if 간단해요. 범위 첫 번째 인수고요. 두 번째는 조건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그 개수를 세도록 조건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상품 코드 개수에 클릭, 등호 넣으신 다음에 COU까지 입력하실게요. 예, 영문으로 등호 넣으시고 COU
COU까지 입력해 주세요. COU까지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럼 COU 입력하시면 등호 넣고 COU 입력하시면 count if 예, 찾아주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 열어주세요. 더블 클릭 count if 더블 클릭. 자, 가로가 열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아래쪽에 보시면 range 범위가 온대요. 자, 범위라는 건 수를 세야 되는 곳이죠. 그러면 상품 코드가 있는 곳에 가서 세야겠죠. 조건이 있는 곳. 자, 그러면 상품 코드가 있는 D열 28번 행부터 D28번부터 D37까지 드래그 해주시는 게 이게 범위가 되겠죠. 첫 번째 인수. 첫 번째 인수는 D28부터 37까지 드래그.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인수는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콤마 넣으시고 조건을 이제 크리테리어라고 보여지잖아요. 크리테리어, 조건. 조건이라는 건 상품 코드가 BAS5468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물론 큰 따옴표 열고 BAS-5468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얘가 띄어쓰기를 잘못했다거나 대소문자가 달라진다거나 이럴 때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D28번 셀을 클릭하실게요. 두 번째 인수는 D28번 클릭. 그리고 가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아주세요. 그래서 콤마 잘 연결하셨는지 가로 마무리 잘 닫으셨는지 확인하셔서 엔터 쳐주시면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상품의 개수 상품 코드가 이러이러한 개수는 4개다 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함수들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아마도 활용해서 다 해보셨겠지만 같이 한번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 저희 함수에선 첫 시간이죠. 이제 바로 문제 소비 현황 시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비 현황 시트로 클릭해 주세요. 소비 현황 시트로 클릭해 주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서식 지정하시는 것부터 쭉 그 도형 넣으시는 부분들 같이 완성해 주셨다면 이제 조건부 서식과 그 다음 표시 형식, 함수 활용하시는 부분들 같이 풀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표시 형식 지정하시는 지시사항이에요. 제가 문제에 있는 걸 그대로 적어 왔고요. 문제 보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D3번부터 D13번까지 D3번 셀 찾아주실게요. D3번 셀부터 D13번까지 드래그.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E14부터 H14예요. E14부터 H14는 요 병합된 셀을 말하네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시고 E14번 셀을 클릭. 숫자 원번호 3이 있는 셀을 클릭. 컨트롤 키 누르시고 숫자 3이 있는 셀을 클릭. 그러면 셀들이 지금 D13까지 잡아 놓으셨고 컨트롤 키 누르셔서 3이 있는 BMI 지수 평균 값이 들어갈 것도 클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표시 형식 지정하실게요. 컨트롤 1 누르셔서 컨트롤 1 키 눌러주세요. 컨트롤 1. 컨트롤 1 누르셔서 표시 형식에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래요. 그럼 숫자 클릭하셨으면 소수 자릿수는
1로 숫자 범주 클릭하셨으면 소수 자릿수는 1로 이게 셀 서식 상자에서 그죠? 지정하시는 거니까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세요. 확인을 클릭. 자, 이제 두 번째 표시 형식 지정하시는 부분, 두 번째 표시 형식 지정하시는 부분은 H3번부터 H13번까지. 자, 그럼 H3번 셀을 클릭. H3번 셀 클릭. 이 엑셀 문제 푸실 때 적당하게 확대 축소하시면서 화면 확대 축소하시면서 만들어 주세요. 자, H3번 클릭. 자, 그리고 H13번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886까지 드래그. 컨트롤 1 눌러주실게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1. 컨트롤 1. 자, 그럼 이제 숫자를 이용해서 숫자 범주로 클릭.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 숫자 범주로 설정해 주시고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으로 체크.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을 클릭. 그래서 표시 형식을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천단위 구분기호 위에 표시 형식에도 있는데 그쵸?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 형식에도 있는데요 하실 텐데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서 있는 걸 사용을 하시게 되면 콤마를 사용하시게 되면 얘가 정렬 형태가 오른쪽 정렬로 들어가요. 기본으로. 그래서 가운데 정렬 형식을 그대로 맞춤 유지하시면서 변경하시려면 방금 전처럼 컨트롤 1 누르셔서 숫자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에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바로가기 그 리본 메뉴 사용 안 하는 건 정렬을 다시 수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출력 형태 그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출력 형태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I3번부터 I13번에는 숫자 뒤에 위자가 추가되게 하실 거예요. I3번부터 13번까지 드래그. 샵 위라고 반복되게 하실 거예요. 샵이라는 건 숫자죠. 그럼 컨트롤 1 눌러주세요. 컨트롤 1 눌러주세요. 범위 잡으셨으면 컨트롤 1. 자, 그리고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 사용자 지정 클릭. 자, 형식 지표준 지우시고 샵 입력하신 다음에 저희 큰 따옴표 넣으실게요. 큰 따옴표 사실 생략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대로 하실게요. 그대로 하실 거예요. 지시사항 그대로. 샵 큰 따옴표 위. 큰 따옴표 닫기. 큰 따옴표 열고 큰 따옴표 닫기까지. 자,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확인을 클릭. 그럼 이제 저희 순위 매기는 곳에 위자가 반복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조건부 서식 지정해 보실 거예요. 조건부 서식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 지금 A13번부터 J13번까지 총 칼로리가 800 이상인 경우에 내 코드 전체에 글꼴 파랑 굵게로 적용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조금 표를 축소해서 필드부터 다 보여지도록 만들 거고요. 자, 이제 총 칼로리 800 이상인 경우 지정하실 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A3부터 J13까지. 그럼 A3번 클릭하셔서 J13까지 A3번 클릭하시고 J13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비고 J13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 위쪽에 홈 탭이시고요. 홈 탭이시고요. 조건부 서식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펼쳐주세요. 조건부 서식 펼쳐주세요. 그럼 거기에 새 규칙으로 클릭. 새 규칙으로 클릭. 각 그 행마다 전체 적용을 하실 거예요. 그 레코드 전체 적용하실 거니까 새 규칙으로 클릭. 자, 거기에서 새 규칙 상자에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클릭. 그러니까 수식으로 입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식을 사용해서 지정할 셀 결정 아래쪽에 수식 넣으실 곳 클릭하셔서 등호 넣으실게요. 모든 수식은 등호로 시작을 하게 해주셔야죠. 자, 클릭하셔서 등호 넣으시고 총 칼로리가 800 이상인 경우 만들어 주셔야죠. 자, 그럼 총 칼로리가 있는 곳 여기 지금 여기 제목 서식 규칙상 그 대화 상자 제목줄 잡으셔서 총 칼로리 이렇게 가려져 있으시면 옆으로 비껴주시면 됩니다. 자, 등호 넣으셨으면 이제 총 칼로리가 있는 셀은요. H3번 셀이 되겠네요. 그렇죠? H3번 셀. 클릭해 주실게요.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H3번을 클릭했더니 얘가 열도 고정, 행도 고정. 그러면 이거는 H3번에만 해당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게 아니라 H열에 H4, H5, H6 그쵸? 그렇게 쭉 다 적용되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행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쵸? 행만. 혼합 참조로 행만 풀어주셔야죠. 그럼 F4키 한번 눌러보실게요. 다시 클릭하셔서 F4키 한번 눌러주시면 행만 고정 되실까요? H 달러 표시 3. 그럼 이건 3행만 고정하는 거죠. 열은 풀어놓으신 거고. 다시 F4키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열만 고정. F4키로 누르셔서 이렇게 혼합 참조 중에서 열만 고정. H열만 고정하고 행은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3, 4, 5, 6 다 적용되도록.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수식 적어주셔야죠. 800 이상 크거나 같다 800 적어주시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800 이게 서식이 그러니까 수식이 되는 거죠. 수식이 될 거고요. 이제 서식을 요 아래쪽에 서식 상자로 들어가실게요. 서식 상자로 클릭하셔서 굵게 색상은 표준색의 파랑으로 클릭. 말풍선 꼭 색상 확인하셔서 파랑으로 클릭하셔서 미리 보기 확인해 주세요. 굵게 색상 파랑으로 글꼴 탭이시고요. 굵게 색상 파랑 확인을 클릭.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수식에 해당되는 행에는 전체 레코드에 이런 서식을 지정하겠어가 되겠죠. 그러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확인, 수정하실 게 없으시면 확인.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셀, 총 칼로리가 800 이상인 그쵸? 데이터에는 이렇게 전체 레코드의 행에 색상이 적용된 거 확인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 지정하셨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저 11시 10분부터 다음 이제 문제 지시사항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이제 지시사항에 있는 대로 같이 함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는 주어진 문제 파일의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게 이제 문제에 나와 있고요. 이제 첫 번째 함수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총 칼로리 순위를 구하는데 큰 순으로 구하시래요.
자, 그럼 방법은 우리 그대로 수식 입력하셔서 자동 채우기 하셔도 되고, 또는 범위 이렇게 잡아주실게요. 범위 잡아주세요. I 13번부터 I 13번 셀 클릭하셔서 I 3번부터 I 13번까지 드래그. I 3번부터 I 13까지 드래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순위 구하실 거니까요. 등호 넣으실게요. 등호 넣어주시고, 총 칼로리 구하실 거예요. 랭크 함수 RA 입력하셔도 되고, R만 입력하셔도 보여지시죠? 랭크.eq나 랭크나 같습니다. 자, 랭크.eq 또는 랭크 더블 클릭 열어주세요. RA 입력하신 다음 랭크 함수 보여주시면 더블 클릭. 랭크 함수 보여주시면 더블 클릭. 자, 그럼 이제 랭크 함수 첫 번째 순위를 구하고 싶은 수, 인수가 와야겠죠. 자, 그럼 총 칼로리 H 3번 셀을 클릭. H 3번 셀을 클릭. H 3번 셀 클릭하신 다음에 콤마 넣으시고, 그 다음 REF라고 여기 보여주시죠. REF. 범위죠. 범위. 그럼 총 칼로리 범위, 들어가 있는 범위 H 3번부터 13번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H 3번부터 H 13까지 드래그. 자, 이때 중요한 건 그 다음 순위 구하실 때 범위가 H4, H5, H6 변경되지 않도록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로 고정. F4키 누르셔서 절대 참조로 범위 고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H와 그러니까 열과 행번호가 다 앞에 달러 표시가 F4키 누르셔서 다 고정된 거 확인하셨으면 콤마 넣으셔서 콤마 넣어주시고 0을 입력하실 내림차순이죠. 큰 순으로. 그러니 0을 넣어주셔도 되고, 또는 콤마를 안 적고 그냥 바로 가로 닫아주셔도 돼요. 얘는 생략하셔도 되시는데 우리는 콤마를 넣으셨으면 0 입력하시고 가로 닫기.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하실게요. 전체 자동 채우기.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엔터. 괄호까지 닫으셨으면 가로 닫으셨으면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 하시게 되면 우리 표시 형식도 위로 지정해 주셨고, 그쵸? 그 다음 순위도 자동 채우기가 되시는 거 확인되세요. 오류 없이 보여지세요. 자, 이제 비고란에 J열입니다. J3번부터 J13번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J3번 셀부터 J13까지 드래그 하셔서 BMI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if 함수를 사용해 주시래요. 자, 드래그 하셨으면 드래그 J13번까지 드래그 하셨으면 등호 넣으실게요. 등호 넣으시고 if 함수 I 입력하시면 if 함수 바로 보여지십니다. if 함수 더블 클릭. I 입력하시고 if 함수 더블 클릭. 자, 그럼 첫 번째 함수의 인수는,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이 되겠죠. 조건. BMI 지수가 있는 곳 D3번 클릭. BMI 지수가 25 이상이면이에요. 25 이상이면 그러면 D3번 셀을 클릭. 그리고 이상이다 25 적어주세요.
D3번 셀 클릭하셔서 25 이상 적어주세요. 조건이 되겠죠. D3번 25 이상. 그리고 콤마 넣으실게요. 콤마 넣으신 다음에 해당될 때 BMI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이죠. 그러면 콤마 넣으시고 두 번째 인수는 큰 따옴표 열고 비만 적어주시고 큰 따옴표 닫으실게요. 큰 따옴표 열고 한글로 비만 적으시고 큰 따옴표 닫으시고 세 번째 인수는 역시 콤마로 연결하신 후에 세 번째 인수 콤마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따옴표 두 번, 큰 따옴표 두 번 열어 주시고 닫아 주시는 거죠. 바로 열고 닫기, 큰 따옴표 두 번. 그리고 가로 닫기까지 마무리. 자, 그대로 엔터 치지 마시고 컨트롤 엔터. 잘 수정되셨으면, 입력하셨으면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엔터 치실게요.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제 비만 25 이상인 BMI 지수 25 이상인 비만들 쭉 데이터 확인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용해서 평균 구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 15번부터 H14번. 이 15가 아니고요. 이 14입니다. 제가 요거 잘못 표기했네요. 메모를 잘못했어요. 이 14부터 H14까지 성별이 남인. 자, 그럼 이 14 원 숫자 3. 원 숫자 3이 보이는 평균 BMI 지수, 남자친구의 BMI 지수 평균 구하실 거예요. 성별이 남인 BMI 지수. 자, 클릭하시고 등호 넣으실게요. 클릭하시고 등호 넣으실게요. 자, 등호 넣으신 다음에 DA 혹은 D만 입력하셔도 D 에버리지 바로 보여지시네요. D 에버리지 더블 클릭. D 에버리지 더블 클릭. 자, 그럼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 에버리지 함수 데이터베이스 전체 첫 번째 인수입니다. 그러면 위에 성명부터 A 2번 셀이 되겠죠. A 2번 셀부터 쭉 순위 지나서 비고까지 잡으셔도 되고 순위까지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전체 J 13번까지 드래그 하실게요. J 13번까지 드래그. 전체 데이터베이스 잡아주시고 콤마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을 구하실 거잖아요. 평균을 구할 건 어떤 평균이냐면 BMI 지수의 평균이죠. 그럼 BMI 지수 여기 보시면 필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D 에버리지 두 번째 인수는 필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필드 번호 넣어주시면 돼요. BMI 지수 있는 곳. 자, 그럼 BMI 지수 있는 곳 성명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4 적어주시면 되겠죠. 4 적어주시고 콤마 4 적어주시고 콤마. 이제 마지막 크리테리어 조건은요. 성별이 남이다. 찾아주시면 돼요. B 2번 셀부터 3번까지 드래그 하시고 가로 닫으실 거예요. B3 2번부터 3번까지 드래그 하시고 가로 닫아주세요. 그래서 콤마가 잘 입력됐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가로도 잘 닫으셨는지 확인하시고 엔터 치실게요.
각각의 인수는 콤마로 구분해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가로 닫기로 마무리. 자, 그럼 성별이 남자 친구들은 BMI 지수의 평균 엔터 치셔서 확인해 주시게 되면 24.6.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저희 표시 형식 지정하신 대로 보여지세요. 자, 그럼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실게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실게요. 이 15번 셀이고요. 이 15번 셀 원번호 4가 있는 곳을 클릭하셔서 총 칼로리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시래요. 자, 그럼 클릭하셨으면 등호 넣으실게요. 등호 넣어주시고 등호 넣어주실게요. 자, 그리고 M이라고 적어보실게요. M이라고 적어보실게요. M. 등호 넣으시고 M 적어주시면 맥스 함수 바로 보여주세요. 맥스 함수 더블 클릭. 맥스 함수 더블 클릭. 자, 맥스 함수는요, 그냥 인수 범위 잡아주시면 되죠. 하나하나 인수를 넣어주시거나 범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총 칼로리의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총 칼로리 H3번부터 H13까지 드래그. H3번 클릭, H13까지 드래그. 그럼 이게 맥스 함수 최대값 구하시는 거니까 가로 닫으시고 가로 닫아주세요. 그러면 맥스 함수 총 칼로리 H3부터 H13까지 구해주셨으면 이제 여기 빼기 입력해주세요. 가로 닫으셨으면 빼기. 가로 닫으셨으면 빼기. 빼기. 그 다음 다시 한번 M 입력해 주실게요. M 입력해 주실게요. M 입력하시면 민 함수 보여지세요. 민 함수. MIN 민 함수. 민 함수 더블 클릭. 민 함수 더블 클릭. 열어주시면 역시 총 칼로리가 있는 범위 그대로 드래그. H3번부터 H13까지 드래그. 예, 맥스 최대값에서 총칼로리 최대값에서 최소값 가로까지 닫으신 거 확인하셨으면 차이 엔터 치셔서 구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값에서 최소값 차이 그대로 엔터 치셔서 가로가 꼭 마무리 가로 꼭 확인해 주세요. 엔터 치셔서 확인해 주세요. 995, 9. 자, 이제 마지막 셀 26번, 26번부터 H16, 원번호 5가 있는 셀을 클릭해 주세요. 주당 횟수가 3인 인원수를 구하실 건데 숫자를 세실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었죠. 주당 횟수가 3. 자, 그럼 인원수 구하실 거니까 숫자 세실 거니까요. 등호 넣으신 다음에 카운트 COU까지 입력하실게요. COU까지 입력해 주세요. COU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럼 카운트 if 네 번째 보여지시면 더블 클릭. 카운트 if 더블 클릭. 자, 그러면 범위가 첫 번째 인수죠. 레인지, 범위. 아래쪽에 여기 팁 참고하시고, 그쵸? 참고하시고. 자, 범위는요. 주당 횟수 있는 곳이겠네요. 그쵸? F3번 셀부터 F13번 셀까지, F3부터 F13번까지 드래그. F3부터 F13번 셀까지 드래그. 얘가 이제 첫 번째 인수가 되고요. 그 다음 콤마 넣으신 다음에 주당 횟수가 3이에요. 3. 그럼 3이라는 거 여기다가 그대로 여기다 숫자 3 입력하시고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치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숫자가 온 거잖아요. 그쵸? 조건에. 숫자가 온 거면 숫자는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시거나 또는 여기 조건이 와야 되는 부분에 숫자가 온 거지만 다른 문자나 다른 등식이 오건 다른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콤마 잊으시면 안 되니까 큰 따옴표죠. 큰 따옴표 잊으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큰 따옴표 넣고 닫아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숫자인 경우는 큰 따옴표 생략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잊지 않기 위해서 큰 따옴표 넣어주셨고요. 가로 닫으셨어요. 두 개 다 같으세요. 숫자 넣어주시면 되세요. 3 입력하시거나 따옴표 열고 3 입력하셔서 따옴표 닫기까지. 그래서 가로까지 다 닫으시고 엔터 쳐주시게 되면 인원수 4명 확인되세요. 4라고 보여지세요. 그래서 여기 완성본의 프린트 출력에 보시면 이 부분들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정렬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표시 형식 지정하면서 정렬이 잘못됐다거나 다르게 바뀌었다거나 혹은 뭐 소수점 첫째 자리가 보여지지 않는다거나 이건 항상 문제 출제 유형 출제 프린트 문제 보시면서 꼭 비교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다 50점, 100점 첫 번째 다 완성을 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시트. 저희는 지금 앞쪽에서 이번 시간엔 좀 그 표시 형식과 함수 부분 조금 나오는 부분을 정리하시느라고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함수 부분 사실은 50점, 100점이기도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다른 나머지 시트도 하실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은 거라서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도 한 2-3번 반복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반복하시고 나서 다음 시간도 이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대로 덮어 씌워 놓으시면 되세요. 위에 저장 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